안녕하세요. 우상길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현재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보면 일단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공포 후 3년이 지나서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처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런데 18년에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20년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 산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현장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산업 안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해서 이제 안전보건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 책임자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서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또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를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재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결국에 전체적인 시스템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조직 인력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으로만은 안 되고 이 실질적인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의 규정인데,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을 뜻하고 경영책임자란 무엇을 뜻하고 종사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까요? 네.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은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 중대산업재해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위해 위험 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적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인 질병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출퇴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될까요?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인 공무원도 중대재해로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공무원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모든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회사에 안전보건 담당 이사를 두고 있는 경우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해서 대표이사에 준할 정도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안전보건 담당 이사를 뒀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대표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작동 여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공장장 또는 현장 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해당하는 공장, 현장 소장이므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임이지 경영책임자는 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표이사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공사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 대행자가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시공사의 대표이사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감리자, 발주자의 업무 대행자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법 적용 범위 및 그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우리 회사의 일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데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 또는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사 포함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4명씩 배치했는데 20개 사업장을 합치면 80명 정도 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업종, 영리, 비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 또 책임이 있나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이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소급인의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도급인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 협력업체 등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회사의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그래서 해당 기업이 소속 근로자만 기준으로 산정을 하니까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법이 적용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나요? 현재는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므로 이 질문은 따로 답변이 없어도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산업재해 부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